네, 안녕하세요. 언니들의 깨일수다의 박미경입니다. 저는 현재 노원여생회가 만드는 페미니즘 잡지 깨다 제작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작년부터 마을미디어 활동을 해왔고 작년 깨다 창간호에 이어서 올해는 235 코로나 합본호를 발간했습니다. 지금 되게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고 그래서 저도 이런 마스크를 쓰고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올해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깨다 기자님들을 저 포함해서 10분이거든요. 그래서 10분을 다 모시고 얘기를 했으면 좋았었겠지만 오늘은 두 분을 모시고 깨다의 제작 과정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기 전에 저희가 이제 올해 12월에 발간한 235 코로나 합본호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원래는 9월에 2호를 내고 12월에 3호를 이렇게 내려고 했었는데 제가 9호를 내려고 하는 이 직전에 올해 한 해 계속 코로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행사가 다 취소가 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2호에 실으려고 했던 기획안들이 이제 진행이 안 돼가지고 12월에 235 코로나 합본호로 내게 됐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따끈따끈하게 12월 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많이 배포를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모든 행사들이 취소가 돼서 아직 많이 배포는 못했지만 곧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코로나 합본호인 만큼 235는 이제 제 코로나 얘기로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니들의 수다에는 코로나 중에 슬기로운 마을생활, 이 마을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이 좀 담아봤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슈가 되고 있거나 저희들이 올해 활동했던 내용들, 그다음에 새로 생긴 코너들도 많이 있습니다. 235 합본호로 저희가 내다 보니까 두께도 2배가 됐어요. 그래서 거의 100쪽에 다다르는 잡지를 이제 냈는데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이제 배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 언니들의 깨일 수다는 깨다를 만드는 언니들과 깨어있는 수다를 하겠다라는 이러한 의미, 그리고 이렇게 깨고 또 있는 이러한 수다라는 이름으로 이 프로그램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언니들의 깨일 수다를 함께 해주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저의 강은지 이제 조은나 기자님이시고요. 먼저 우리 강은지 기자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강은지 기자님을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굉장히 깨다를 제작하면서 야심차고요. 근데 이 코너는 꼭 있어야 된다 생각했던 게 우리 여성들의 삶을 다룬 그러한 이제 글을 꼭 실자했었고 언니들의 이야기 코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담은 에세이를 쓰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창간호 때는 이제 한부모로 아이와 더불어 살기라는 제목으로 원고를 써주셨고 이번 호에서는 헤어짐은 왜 고백이 되어야 하는가 이 제목으로 이제 써주셨습니다. 먼저 이 깨다의 참여를 좀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그 얘기부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노원여성회랑 페미니스트의 만남이 깨다에서 시작됐는데요. 그때가 작년 여름쯤이었고 제가 그때 중계동 은행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기다리는데 건너에 페미니즘 잡지를 제작합니다라고 현수막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페미니즘이 그냥 어렵다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아마 처음 마주한 페미니즘이란 다들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같은 단어를 보고 너무 다른 관점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다라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잡지를 만든다는 그 현수막 하단에 여성주의 교육이라는 게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때 부분 수강이 가능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도망가도 괜찮기 때문에 또 여성의 단체라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교육 수강을 다 마쳤고 이제 기자를 모집한다고 이제 했는데 그때 페미니즘 잡지라는데 제가 그런 뭐 역량도 없고 지식도 없었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교육과정 중간에 내 이야기를 그룹으로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한부모로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시간으로 인해서 깨다를 참여하게 된 동기가 결정된 것 같고 그리고 뭐 같이 하자고 격려한 게 사실 가장 큰 몫이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기록하자고 결심하게 된 이유는 연대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깨다에 함께를 해주고 계시고 이 언니들의 이야기에서 에세이를 쓰고 계시는데요. 이 에세이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좀 구체적인 이유, 직접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깨다의 참여 동기랑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제 새해가 밝으면 5년차 한부모입니다. 아직 병아리인데. 그래서 한부모로서 사회에 첫 발을 내진 게 깨다에서 출발됐던 만큼 어디서든 한부모의 이야기나 목소리가 좀 쉽게 들려야 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 기자에서도 편부모라는 잘못된 명칭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고, 뭐 한 명의 양육자는 결함이라고 생각하고 이혼가정 결핍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생각보다 쉽게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제가 당사자로서 한부모임을 스스럼 없이 이야기했을 때 미안해요 막 그런 반응을 보인다거나 그런 불편한 상황들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우리 아이한테까지 세대를 내려가면서 차별을 겪는다는 건 한부모 자녀라서 불평등을 겪는다는 건 이거는 개인의 고정관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관점에서 보아도 프로그램이나 유아 프로그램이나 만화책에서도 엄마 아빠의 그림으로만 단정되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일상에서도 계속 차별들을 마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나가는 뭐 좋은 할머니가 아빠는 어딨어? 막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교육기관에서도 가정통신문이 올 때 엄마 아빠로만 그 양육자를 단정 지어서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한부모라서 그런 나도 갖고 있는 차별을 깨고 나와야 하지만 아이는 또 나와는 별개인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이 5살의 아이가 혹은 우리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가 고민이었는데 당사자들 중에 그런 목소리나 이야기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어디에든 읽던 안 읽던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당사자 외에도 우리 이웃 그리고 또 크게는 사회와 같이 공유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시고 아마 이제 주변에서도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쓰신 글과 관련 혹시 에피소드 있을까요? 네, 이뤄진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다에 처음으로 글을 실은 제목이 한부모로 아이와 더불어 살기인데요. 근데 한부모로서 혹은 한부모의 자녀로서 마주하는 일상에 대해서 담았고, 그리고 저희 아이가 5살이다 보니까 보육기관에서 그 받는 차별이 매우 밀접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저희가 노원에 살다가 아쉽게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그때가 하반기에 어린이집을 새로 옮겼고, 그러니까 저희는 2학기에 첫 등원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 그 어린이집이 토요일에 부모를 함께 활동하는 게 있었거든요. 와, 이 어린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빠와 함께하는 활동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에 물어봤고 어린이집에서는 1학기는 그 엄마랑 그 애착 형성이 잘 됐기 때문에 엄마랑 하고 2학기는 아빠랑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이미 엄마 활동은 끝났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어차피 하반기니까 뭐 1학기는 곧 돌아오니까 별 얘기 안 하고 돌아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린이가 집에 와서 왜 엄마는 어린이집에서 같이 안 노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제 주말 일상을 월요일에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데 그 주말에 같이 했던 그런 일상들을 저희 아이만 토요일에 같이 했던 일상들을 같이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양육자를 엄마랑 아빠로만 나누니까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참여할 수 없는 활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배제되는 가족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가족이나 또 아이들은 그렇게 차별을 겪고 또 그게 차별이 누적되고 그럼 그 고정관념은 더 단단해지고 또 다른 고정관념을 낳기가 마련인데, 또 사실 애착 형성이 잘 된 양육자가 엄마라는 것도 그것도 고정관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 상담날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그 좀 가족의 날로 변경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아주 즐거운 반응은 아니셨고 그래서 이제 최후의 별론 아닌 변론으로 가족의 날로 변경하면 다양한 양육자들이 함께하는 모습이
그 다양성 가족을 교육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다니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데 피치 못하게 기간을 옮겼어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그 어린이집의 운영이었던 엄마를 만나게 됐고 그 운영이었던 엄마가 그 같은 어린이집에 또 관할 유치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 유치원을 보내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 가족 활동 이런 변경해달라던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저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들었더니 이제 그 저랑 상담한 날 운영위 회의에서 선생님이 그 저와 상담했던 걸 공유했고 공유하면서 그렇게 변경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엄마 아빠의 날이 가족의 날로 변경되고 그 관할 유치원까지 네. 엄마 아빠의 날이 가족의 날로 변경되는 네. 깨다의 여러분도 함께 큰 변화네요. 진짜 저희가 네. 원하는 변화가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제가 또 이어서 또 이런 변화를 또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네, 혹시 더 있을까요? 변화 에피소드라 바로 네. 네, 연결되는 지점인데 제가 말하고 기록하고 또 실천하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깨다에서 함께 해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이 많은 이유로서 출발되는 대세긴들이 그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 뭐 저희가 에세이를 한 장 쓰는 것만이 아니고 저희가 잡지를 함께 기획하고 오고 가는 이야기들 속에서 함께 기록하고 또 같이 하자는 그런 연대의 정신에서 제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확신되어가는 생각들이 네.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나와 같은 혹은 깨다와 같은 목소리를 가진 이들이 그러니까 저희 깨다나 여성회에서 함께하지 않더라도 많은 이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요. 그 이제 지금 에세이를 쓰고 계신데 혹시 이 네. 깨다에 또 다른 담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담고 싶은 되게 많네요, 질문이. 네, 뭐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그 저희가 창간호에서 다뤘던 김슬기 기자님께서 쓰신 그 슬기로운 말 생활이라고 네, 언니들의 수다에 네, 언니들의 수다에라고 네. 있는데 그거를 좀 한부모를 주제로 한부모 당사자들의 또 한부모 여성의 삶은 어떤지 그런 걸 또 기획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저는 이제 꼭 해보도록. 네, 내년 네. 저희 4호부터는 그래요? 네, 그렇게 저희 뭐 얘기하면 뭐 네. 하면 되니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한 네. 더 많은 여성들 또 우리 한부모 네. 여성들의 그런 목소리가 더 많이 담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금까지 우리 강은지 기자님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어서 조은나 기자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우리 조은나 기자님은요, 굉장히 이제 에너지가 있는 기자님인데, 제가 또 우리 창간호부터 이 상호까지 보니까 가장 다양한 글을 쓰셨더라고요. 우리 기자님들 중에서 가장 5개의 꼭지의 글을 쓰셨는데, 다 똑같지가 않은 다양한 글을 쓰신 우리, 조은나 기자님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은나입니다. 네, 우리 조은나 기자님도 이 깨다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4년 전에 노원 여성회를 좀 알게 되면서 좀 새로운 일을 많이 접하게 되더라고요. 뭐 그럴 때마다 약간 낯설고 뭐 두렵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이 대부분이었고 그런 고민과 걱정들을 같이 하면서 내가 혹시 나의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을까?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했는데 한편으로 좀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생각이 조금 강하게 연결된 것 같고 이번 깨다 잡지에 참여하게 된 동기도 뭐 새로운 일 도전도 있지만 한 가지 더 동기부여가 된 항목이 일부러 일반적으로 페미니즘 알기 전에 생각했던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잡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조금 변화를 주고 싶다, 바꿔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페미니즘을 알기 전에는 나랑은 상관없는 약간 뭐 기센 여자들이 하는 외침 알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막 쏟아붓는 그런 여성들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노원 여성에서 여성주의 세미나 등 여러 방면에서 막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구나. 약간 깨닫게 되고 반성을 하게 되면서 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약간 저의 기준에서는 조금 쉽게, 페미니즘을 쉽게, 약간 세세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잡지를 만들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 페미니즘 잡지 깨다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듯이 5개의 꼭지를 쓰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우리 창간호에서는 가정 내 여성 폭력의 얘기를 이제 다뤘는데 그 활동을 하시는 우리 최경수 활동가님의 인터뷰를 또 쓰셨고, 또 노원 지역에서 이제 노원 지역 아파트 청소 노동자 실태 조사에 참가하신 참가기도 쓰셨고, 또 이번에는 일상 속에서 네. 찾아볼 수 있는 성차별이, 특히 이제 이 언어적인 성차별이 어떤 게 있는지 그것도 쓰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노원 여성에서 많은 학습을 하고 계시는데 세상을 바꾸는 학습도 하셨고, 또 이번에 십자풀이까지 우리 독자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십자풀이까지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 중에서 어떤 글을 쓰실 때 가장 재밌었는지, 또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요. 네. 자세한 소개 감사합니다. 네, 5개의 글들이 다 성격이 달라가지고 쓸 때마다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의 자식처럼 느껴지고 애정하는 글들인데, 그 중에서 고민과 걱정이 다른 글들과 조금 급이 달랐던 게 하나가 요번에 235 코로나 합법에 대한 십자풀이였던 것 같아요. 십자풀이 생각을 저희가 페미니즘 잡지다 보니까 십자풀이. 거기에 맞춰서 여성주의에 관련한 그 십자풀이 문제를 만들었고, 제가 그 깨달을 발간하고 나서 이제 지역 잡지를 보게 되면은 디자인은 어떻고 구성은 어떻고 어떤 기사를 실었는지 조금 자세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쓸 때 이것도 참고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근데 우연히 다른 지역 잡지를 보게 됐는데 십자풀이가 있는 거야. 가지고 뭐지 하면서 그냥 상품을 준다는 말에 풀어봤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랜만에 하니까.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이 예전에 뭐 스포츠 신문에 관한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지역이나 시사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이어서 내가 여기에 좀 관심을 쏟으면 더 우리도 재밌는 걸 나타낼 수 있고, 내가 풀면서 재밌던 것도 우리 독자들도, 깨다 독자들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때 다 모든 회의를 화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한번 기획할 때 제안을 했어요. 십자풀이가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고, 당연히 제가 맡아서 했고요. 하면서 어떤 걸 할까 막 구상을 하다가 나눠지는 그런 고민을 문제와 답을 구성하고 뭐 배열을 하는 너무너무 재밌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3살 애가 막둥이가 3살인데 애기가 잠들자마자 해서 한 7시간이 걸렸어요. 와, 7시간에 걸친 근데 이 하는데 십자풀이. 이걸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어렵게 하지? 너무 이해 못하는 거 아닐까? 좀 쉽게 해야 되나? 하면서 했던 그 시간들이 점점 더 재밌기도 하고, 그게 정말 길지도 않은 7분처럼 느껴지는 신기한 경험을 해서 유익했고요. 참고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십자풀이 문제를 맞춰주시면, 문자로 보내시면 저희가 소모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프리패스권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프리패스권을 드리니까 많은 참석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깨알 같은 홍보를 그 사이에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우리 조은나 기자님도 글 쓰시면서 이제 관련한 좀 에피소드 좀 겪으신 게 있으실까요? 다 제 글들이 자식 같다고 했는데, 그 중에 제 개인적으로 아픈 손가락이라 할 수 있는 글이 하나 있어요. 약간 창간호에 실린 가정 내 여성 폭력에 대한 다룬 최경수 선생님 인터뷰 기사였는데, 제가 한 번도 인터뷰 기사를 써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무턱대고 제가 할게요 했는데 막상 이걸 하려고 하니까 다른 인터뷰 기사를 막 참고도 했어요. 하고 몇 날 며칠 이걸 붙잡고 있었는데, 하면서 느꼈던 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내 역량밖에 일이구나. 무조건 노력한다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제가 무슨 새로운 일을 하게 됐을 때 약간 좌절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좌절을 맛봤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더 좋은 기사가 나올 수 있었는데 저의 역량이 좀 부족해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점을 메꾸려고 글쓰기나 이런 수업이나 있으면 약간 더 관심 있게 되고, 요번 노원 노동복지센터에서 화상으로 글쓰기, 활동가 글쓰기라는 수업이 8번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터뷰 기사 쓰는 법이 있었어요. 가지고 이게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진작 이거를 선생님 인터뷰하기 전에 배웠다면은 좀 더 좋은 기사가 나왔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었고, 매번 과제가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 기사 썼는데 강사님이 잘 썼다고 칭찬을 해주셨고,
어깨가 뿜뿜했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또 깨다에서 인터뷰 기사 쓰는 또 기회가 있어진다면 처음보다 또 잘 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네. 더 이제 사오는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조은나 기자님의 깨다 제작을 통해서 마을미디어 활동은 이제 처음 이렇게 또 참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참여하고 난 이후에 좀 주변의 변화라든지 좀 이런 게 있으셨을까요? 네. 우선 가족과 그 주변의 지인들이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이 좀 눈에 띄게 좀 달라진 거 모습을 좀 보게 된 게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약간 페미니즘에 막연하게 좀 알고 그다음에 약간 부정적인 그런 느낌인데 이런 생각들을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저희 잡지가 세세하게 조금 표현한 잡지가 이렇게 전달이 됐다 보니 부담 없이 페미니즘을 이해시킨 것 같고 일단 그 특정인이 아닌 내 여성인 내 이야기, 내 이웃의 이야기다 보니까 이게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또 개인적으로는 이런 집에서는 돈도 안 되는 활동하고 다닌다고 약간 눈치 아닌 눈치를 좀 종종 많이 조금 많이 받기도 하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잡지를 딱 많이 드리니까 아 그래도 얘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고 왜 필요한지도 이해를 하신 것 같고 그래도 쓸데없는 짓은 하고 다니는 게 아니구나 하고 생각한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엄마가 약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약간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깨다에 또 담고 싶은 얘기 들으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담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고 우리가 같이 담아봐야 될 일도 많지만 생각해야 해봐야 할 이야기도 많고 그 중에서도 전 서수의 목소리를 좀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약간 누군지 아직은 좀 주변을 살펴보고 해야겠지만 누군가는 그 목소리를 담아서 글로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동,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깨다의 강은지 조은나 기자님을 모시고 깨다의 제작 과정과 그다음 변화, 그다음에 또 앞으로는 좀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싶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언니들의 깨 이 수다는 계속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깨다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이 언니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언니들의 깨 이 수다를 마무리하면서 준비한 곡이 있는데요. 영화 런던 프라이드에 삽입된 브레드 앤 로우지즈라는 곡입니다. 이 빵과 장미는 여성들의 생존권과 참정권, 이 인권을 의미하는데요. 깨다는 누구나 존재 자체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